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요즘 사람들은요 책을 너무 안 읽습니다. 참 안타깝죠. 책에 모든 지혜가 다 있는데요. 네, 물론 제 책을 읽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네, 그게 싫으시면은 남책이라도 제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남책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도움이 되는 책들만 갖고 와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과 자기관계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할러님들. 오늘 저서 리뷰 콘텐츠 진행을 맡게 된 강동호라고 합니다. 헬로. 네. 오늘 두 번째 소개 시간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 카네디의 인간관계론과 자기관계론을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네, 작가님 오늘 그 추천도서 실물과 그리고 간략하게 저자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실물은 여기 놓였고요. 참고로 저는 외국 저자의 책을 한국어로 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영어 번역을 잘 못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걸 싫어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사실 이제 영어 책인데, 그러니까 요게 보면은 이제 독일어로 된 거로 이제 보입니다. 그쵸? 이게 이제 Niemand Freunde gewinnt. 그러니까 이게 이 책 이름이요, 사실 자기관계론과 인간관계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자기관계론 책이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을 하지 말고 살기 시작하거라, 이런 거를 그냥 자기관계론이라고 했고요. 그 인간관계론 책은 원래는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그러니까 어떻게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가, 뭐 이런 식이에요, 원래 이름이. 그 사실 영어 제목이 인간관계론, 자기관계론보다 이제 훨씬 더 구체적이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본인도 사실 인간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고, 그리고 본인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괴로웠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뭐 옛날에 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뭐 수백 권 수천 권의 책을 읽었대요.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요 두 권의 책으로 정리해가지고 자기계발서로 쓴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100년 정도 된 책일 거거든요. 100년 안 되고 막 90년, 80년 되나?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도 확실히 명저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두 책을 사게 되신 계기나 접하게 된 계기는 혹시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책을 먼저 이제 우연히 그냥 접한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이게 독일에 산 거 보니까 제가 아마도 20대 이 책을 접한 것 같거든요. 근데 20대 초반이나 뭐 그럴 때. 사실 뭐 저는 그때도 책을 좋아했고 지금도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방 같은 거 있으면 저는 거의 무조건 들어가 보고요. 이제 어떤 딴 도시에 놀러 가도 책방이 있다면 보통 들어가 보고, 이제 헌책방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라면 제가 헌책방에 사지 않았나, 그런 게 제 추측이고요. 함부르크에 샀구나. 함부르크에서 샀으면은 2006년 전에 산 겁니다, 이 책을. 그렇죠. 그래서 우연히 사게 됐는데 딱 보고서 아니 이게 무엇이야 라고 하게 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대박 같은 책이 있지, 이렇게 깜짝 놀란 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카네기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 인간관계론이거든요. 이제 인간관계론을 사고 자기관계론도 사게 되었죠. 그래서 몇 권 더 샀는데 사실 나머지 책들은 뭐 그다지 읽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두 권이 명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지금 사실 요 책이 자기관계론 책이 아니고 자기관계론과 인간관계론에서 나온 하이라이트를 한 권으로 엮은 책입니다. 제가 자기관계론 책이 집에 있나 찾아봤는데 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북으로 봤는지 딴 데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책을 한번 넘겨주시면서 제가 스탑이라고 부르면은 그 장표에 멈춰서 아무 한 문단이나 읽어주시고 대략적인 책의 시사점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해보죠.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자기관계 네. 아니지, 그 인간관계론이네. 네, 인간관계로부터 넘겨주십시오. 가보죠. 스탑! 여기 위에 있거든요. Was wünscht sich der Mensch? 그러니까 아마도 인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개 적어요. 뭐 잠자는 거, 먹는 거, 애 낳는 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딱 나오거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이런 게 나오죠. 근데 결국 사람이 원하는 거는 das Verlangen nach Anerkennung.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그 욕구는 정말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진심으로 리스펙트 해주고,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알아주면은 그 사람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거라도 다 해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명언이죠, 이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사실 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깨어난 시간의 99.9%는 자기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남이 뭐 하건 신경을 1도 안 쓰거든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내 위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 필요하면은 그거 해주는 척을 합니다, 그게. 근데 사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내 사장이나 내 보스나 뭐 그 사람, 내 친구나 내 부인이 뭘 원하는지 관심이 보통 1도 없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를 진정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희상이 올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걸 느꼈죠, 제가 이걸 보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관계론도 한번 넘겨주시면서 네.
한 문단 읽어주시면 자기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론. 요게 한 두 개가 있긴 하지만 뭐 한번 해보죠. 네. 자기 관계론. 이렇게. 스톱! 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I used to worry a lot.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이제 사례를 하나 되는데 나 정말 옛날 걱정을 많이 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진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어쩌고저쩌고 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Then suddenly I saw coming down the street a man who had no legs. 근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다리가 없는 사람 만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행복해 보였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랬대요. 그러니까 Good morning, sir. It's a fine morning, isn't it? 뭐 그랬대요. 근데 딱 사람이 얘기했대요. 내가 지금 뭐 문제가 있다고 깨끼거리는데 난 다리가 두 개 돼 있지 않느냐. 정말 고맙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래서 사실 이 장의 타이틀이 이거예요. Would you take $1 million for what you have? 라는 거.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거를 포기하고 $100만 받을래? 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내 그 인생이라든지 내 건강이라든지 내 다리라든지 내 눈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누가 나한테 $100만 준다. 뭐 $100만 아니라 $1억 준다 하더라도 난 포기를 안 할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네가 가진 자산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인가. 그러니까 뭘 불행하게 사느냐. 좀 감사하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책을 읽고 그러면 이 두 책을 읽고 어떤 변화가 생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변화? 기본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요, 인간관계 때문인데 여기서 이제 그걸 봐야죠. 그게 나 또는 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관계로는 남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관계로는 나와 어떻게 사는지 배우는 겁니다. 왜냐면 사실 남과 원만하게 지내도 내 혼자서 불행하면 그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나는 그럭저럭 행복한데 그래 남과 뭐 할 때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좀 불행해지게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카네기의 두 권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잘 지내는 방법, 남과 잘 지내는 방법. 자, 구체적으로 뭐가 변했냐? 그러니까 자기관계론을 본 후에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것이 한 99% 정도 사라졌습니다. 자기관계론은 주옥 같은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첫 번째, 네가 좀 걱정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 너한테 닥칠 수 있는 상황이 뭔지 한번 그려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뭐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팔다리가 잘리냐?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가 깜빵에 가는가?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게 잘못돼가지고 나한테 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투자자 같은 경우 기껏 돈 몇 푼 잃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다예요. 근데 그 돈 없어도 사실 내가 의식주에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뭐 직장에서 크게 잘못해봤자 그냥 솔직히 직장 상사 몇 번 지랄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사실. 그것도 한 5분 정도 지랄하고 끝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길면 1시간입니다. 그쵸? 별거 아니야 사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잘리겠지? 그럼 다음 직장 가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최악의 상황에 내가 겪을 수 있는 겨우 이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은 그 스트레스의 80~90%가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스텝은 무엇이냐? 오케이. 이미 내가 그 최악의 사태를 겪는다고 이미 인정을 해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래, 이미 돈을 잃었어. 이미 깨지고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그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그냥 마인드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스텝은 뭐냐? 그럼 최악의 상황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최악의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자. 그겁니다. 이 세 가지 스텝을 봤잖아요. 그럼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 제 스트레스 한 99%가 사라졌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걱정을 하거나 그런 일이 이제 없고요. 가끔 짜증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밖에 막 랄랄라 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밀쳐. 그럼 내가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나도 사람이니까. 또는 이제 막 길을 걸어가는데 뭐 빗물이 튀어가지고 팍 젖었어. 아유, 그럼 내가 욕하겠죠. 시시시시 하면서.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장기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이게 발전하면 우울증까지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 관계론인 내용만 실천하면은 사실 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사는데 좀 행복이 좀 덜한 것 같아. 내가 대단히 행복한 것 같지 않아. 그럼 꼭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론.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10대들이 멍청해가지고 이게 뭔가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제 뭔가 설명하면은 딴 사람들이 알아먹고 내 편으로 넘어올 줄 알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이 첫 번째 챕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Don't criticize others. 그러니까 딴 사람을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라라는 게 첫 번째 룰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사례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사형수가 있는 감옥에 가봐라. 그 사형수를 인터뷰해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을 다 한 명도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뭔가 이유가 있어. 사람 죽인 이유가. 근데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내가 막 가고 있는데 제가 나를 열받게 해서 퍽 죽였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40년 감옥에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그거 나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이런 시장 이렇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심지어 살인자를 또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하는데 근데 딴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내가 분명히 봐도 전 X가 잘못한 것 같은데 해도 그거를 가가지고 야 이 너 잘못해서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거 하나만 잘해도요 인간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딱 봐가지고 저 사람이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제가 한 번 정도는 말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받아들이면 오케이 굿. 자,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일단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남의 말을 경청하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조건 상위 10에서 20%는 가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면 절대로 두 번째 트라이를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제 인생이거든. 꼬이는 건 제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또 바보 같은 사람들 꼭 거기서 두 번, 세 번, 네 번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거 왜 하는 거야? 그거 아무짝에 소용없거든요. 두 번, 세 번, 네 번 지적했다고 저 사람 바뀔 것 같습니까? 다 바뀐다 이겁니다. 바뀔 사람 진작이면 바뀌었지. 그런 거를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관계론 거기 있는 내용만 그냥 그대로 실천해도 정말 당신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한 8, 90%는 사라질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작가님께서 이 책에 첨언을 넣거나 혹은 이 부분을 제외할 수만 있다면 어떤 부분을 하실지, 그리고 추가로 어떤 분들이 이 책들을 읽으면 좋을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도요 사실 첨언할 이유는 진짜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것도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가끔 로빈슨 크루저처럼 이제 혼자서 섬에 살거나 아니면은 산기슭에 살면서 아무도 안 만난 사람이 뭐 있긴 있겠죠. 근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뭐 0.01%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나머지 99.99%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도 자기계발 책들이 대단히 많고 자기계발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두 개 책이 오리지널이고요. 인간관계론, 자기관계론,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요 두 권에 대한 주석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두 권만 딱 봐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계발 책을 뭐 그다지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두 개만 딱 읽으면 됩니다. 근데 두 권을 같이 읽어야 되는 이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인간과 원만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사실 나가 한 7, 80%고 한 남이 20, 30%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 두 개가 밸런스가 맞고 이 두 개 다 같이 지내야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이제 경제 채널인데 그냥 남과 잘 지내고요. 인간관계가 원만하면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거든요. 네, 그것도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간관계만 좋다고 부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은 부자가 되는 것이 그 성경에 부자가 뭐 하늘나라 가는 게 뭐 낙타가 뭐 바늘 구멍 들어가는 거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그 비슷한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싫어해.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될 가능성 내가 보기에는 진짜 0.01%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 두 권 꼭 읽으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저서 속에서 이 명언 하나만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뭐 다 명언이기 때문에 이 랜덤 작업을 또 한번 해야겠네요. 그죠? 네. Warum immer nur von seinen eigenen Wünschen sprechen? So etwas ist albern und kindisch. Natürlich ist in erster Linie und immer und ewig daran interessiert, dass wir selbst haben möchten. Aber das kümmert außer uns keinen Menschen. Deshalb gibt es auf der Welt nur eine einzige Methode, um andere Menschen zu beeinflussen. Mit ihnen über das zu sprechen, was sie haben möchten und ihnen zeigen, wie sie es bekommen können. 이게 개멋있다. 이게 뭐냐면은 야, 왜 맨날 네가 뭘 원하는지 말을 하느냐? 그거 굉장히 좀 이제 애스기 같은 것이 아니냐? 물론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게 당연히 관심사인 거는 맞지. 근데 네가 원하는 건 네 말고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가 그거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짜 멋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늘 지 얘기만 하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굉장히 멍청한 짓이죠. 아니, 지 얘기하는 건 좋은데 거기 아무도 관심 없거든, 기본적으로. 다 봐요. 나도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남이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설명해주고 내가 그걸 어떻게 바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치, 그거 좋은 거 같네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웬일이 되겠네요? 나이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98%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럼 또 한 장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자기 관계로? 네. Remember that unjust criticism is often a disguised compliment. Remember that no one ever kicks a dead dog. 이란 말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비난은 보통은 숨긴 칭찬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개는 아무도 발로 차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유튜버잖아요. 저도 이제 구독자가 이제 35만이 되었고 길거리 가면 그래도 하루 한두 명 저를 알아봅니다. 예, 근데 이제 제 댓글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상한 비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요즘 댓글을 안 읽기는 하는데 근데 그걸 읽어도 별로 제가 생각이 없는 게 그런 악플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내가 상당히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은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저기 길거리에 있는 어떤 아저씨면은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악플을 남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잘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잘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알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와가지고 악플을 남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들의 열등감이나 이런 게 이제 보통 이제 투영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들이 열등감이 있다는 거는 내가 더 우수하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기분이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봐봐. 오케이. 이렇게 악플이 많다는 거는 한마디로 저 사람이 나를 자기 위로 인정을 하는 거네. 나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런 내용도 요 책이 나옵니다. 자기계발 책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건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타인과 관계를 원만하게 꾸려갈 수 있는가? 그게 사실 딱 가장 중요한 두 개거든요. 네, 이 두 권을 읽으시면은 그것의 한 8에서 90% 정도는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